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 강성주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 현장에서 외국 인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건설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추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류 자격, 즉 비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 인력의 근간이 되는 고용허가제 E9 비자와 H2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활동이라고 해서 과거의 산업연수생처럼 활용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 인력 부족 추이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통계에 따르면은 2025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182만 명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내국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들어와 있는 인력은 146만 명으로 약 35만 8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인력은 외국 인력으로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외국 인력이 불법과 합법이 같이 이제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 외국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외국인 체류 자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우리나라에서 비자 발급 가능한 전체 비자를 좀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색상으로 채색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전문 취업인 E9 비자와 그 방문 취업인 H2 비자, 이게 이제 고용 허가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외국 인력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인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4 재외동포라든지 E7 특정 활동 비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셔야 될 것들이 F 계열의 거주라든지 영주라든지 결혼 비자는 내국인 근로자하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G1 비자, 이 부분은 이제 난민 비자라고 해서 지금 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비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입니다. 2007년 이전까지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송출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2007년도부터는 고용허가제 제도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허가제는 크게 일반 고용허가제인 E9과 그 특례 고용허가제인 H2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다만 산업설비공사 현장에서는 외국 인력 활용이 좀 제외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산업으로 좀 정보 유출 우려 등이 있어서 여전히 외국인 활용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E9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장별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 간 배정이 기본 베이스고, 그럼 현장당 얼마를 넣을 수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공사금액 곱하기 0.8명으로 한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원도급사 공사금액이 5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0.8을 곱하면 약 4만 명 정도를 배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만큼 쿼터가 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좀 많이 못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0.8 부분은 과거에 원도급사 공사금액 곱하기 0.4로 운영이 되던 거를 외국 인력 활용이 좀 확대되면서 0.8로 최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 고용허가제 E9 비자에 대해서 신청 절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9 같은 경우에는 송출 국가가 전체 17개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에서는 10개국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중국에서 미얀마까지 6개국이었다가 작년에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4개국이 확대가 돼서 현재 건설업에는 10개국이 지금 허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회원사들이 그 E9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신청을 하실 때는 이제 고용허가 신청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허가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고용허가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단에는 우리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들이라 우리 회원사들이 크게 해주실 건 없고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에 그 대행기관을 위임을 해놨고요. 그 산업인력공단은 산업별로 각 협단체로 다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건설업의 고용허가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농업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차례 정도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쿼터가 남는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인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외국인을 이제 인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다시 한번 좀 표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7인 이상의 구인 노력은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에 필요한 서류들은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라든지 원화도급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근로계약을 3개월 이내에 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증인증서 발급은 대행기관이 할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최종 외국 인력이 들어왔을 때 2박 3일 취업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교육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하는 절차로 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례고용허가제입니다. 이제 H2 비자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송출 국가가 크게 이제 중국과 구소련, 러시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2는 E9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이미 외국 국적 동포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나서 고용지원센터에다가 구직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E9처럼 내가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하는 그런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례 고용 확인서를 발급받기 신청하기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국인 구인 노력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현장에 이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고 나서 취업 개시 신고를 반드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E9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고용 절차에 대해서는 7일 이상의 구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한 서류들은 좀 그 E9 외국인 근로자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반드시 근로개시 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다 제출을 하셔야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용허가제 E9과 특례 고용허가제 H2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류 기간은 3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E9의 경우에는 EPS 토픽, 그 나라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절차를 거쳐서 구직을 등록한 경우에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H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라든지 구소련 외국 국적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이제 고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건설업에서는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9의 경우에는 그 현장 간 배정이기 때문에 현장 간 좀 이동이 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H2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배정이기 때문에 좀 현장 간 이동이 조금 자유롭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 E9 같은 경우에는 근로개시 신고를 좀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H2 같은 경우는 근로개시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9과 H2의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입니다. 예, 다음은 재외동포 F4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이제 비자 전환을 이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H2 조선족이라든지 이제 고려인이라든지 그 외국 국적 동포가 그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서 F4 비자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4에 대한 업무 범위는 앞서 말씀드렸던 E9이나 H2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 노무가 기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4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단순 노무를 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격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법무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철근공, 콘크리트공, 타설공, 거푸집 타설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단순 노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F4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특정활동 E7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활동 E7 비자의 경우에는 그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E7 같은 경우에는 크게 E7-1, E7-2, E7-3, E7-4로 좀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E7-1 전문 인력과 E7-4 숙련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건설업에 지금 허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E7-3 일반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업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E7에 대한 비자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7-1 전문 인력입니다. 이제 E7-1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자라든지 전문가로서 현재 67개 직종에 대해서 허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건설업에서는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기술자 이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E7-1이 건설업에 허용이 되어 있었으나 건설 현장으로 들어온 경우가 없어서 저희 협회가 작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E7-1 도입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사가 좀 필요 인력을 협회한테 얘기를 해서 협회가 그 수요를 파악을 하고요. 다음에는 실제 그 나라 현지에 가서 기량 검증을 통해서 외국 인력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용추천서 허가 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붙여서 법무부에 비자 신청을 하고 최종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범 사업을 했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2개 회사가 지금 한 13명 정도의 전문 인력, 측량 기술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회에 요청을 했고 협회가 회원사와 함께 실제 그 나라의 기술자들을 모집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가 각각 3명씩 6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된 바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2025년에는 본 사업을 실시를 지금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 전 회원사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총 21개사가 112명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요거를 나라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베트남이 10개사 78명, 우즈베키스탄이 7개사 17명, 그리고 태국이 4개사 17명 이렇게 접수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베트남과 우즈벡은 기량 검증을 완료한 상태고요. 태국은 이제 조만간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량 검증이 전부 끝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국토부한테 고용추천서 발급을 요청을 하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법무부에 비자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비자 신청을 하고 나서 비자 발급되는 기간까지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연말에는 지금 현재 25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7-1 외국 인력이 송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4월 달에 이제 25년
본 사업을 하면서 4월 달에 베트남 갔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우즈벡을 갔다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는 인원의 한 3배수 정도를 현지에서 테스트, 기량 검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능 인력인 E7-3입니다. 가장 건설 현장에서 타 산업이든 건설 현장이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이제 일반 기능 인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조선 용접공이라든지 선박 도장공이라든지 그 항공기 부품 제조원이라든지 14개 산업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건설업에서는 지금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거는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국인 기피 직종이라든지 인력 중심 공종인 철근공, 콘크리트공, 타설공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E7-3 건설업 직종 허용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국토부가 이제 법무부에 지금 건설업의 직종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이 뭐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직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외에도 용접공이라든지 조경공에 대해서도 수요가 상당히 있는 만큼 지금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도자료는 뭐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인데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이제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E7-3 비자 도입을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직종별로는 시범 사업은 보통 직종당 100에서 150명 정도 수준이어서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이 되며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예, 다음은 숙련 기능 인력 E7-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7-4도 지금 건설업에는 좀 열려 있는 그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E9 근로자나 H2 근로자가 4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숙련도를 계속 그 보장받기 위해서 비자를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E9과 H2 같은 경우는 그 체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올라가고 나서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제 4년 정도 된 경우에 비자 전환을 통해서 숙련 외국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F 계열의 그 비자는 정주영 비자라고 그래서 체류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갱신을 통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7-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사이트인 하이코리아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주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토부를 통해서 국토부 트랙으로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정부에서 불법 외국 인력 단속과 관련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이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 좀 페널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불법 체류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고 이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페널티를 보시게 되면 사증 없이, 그러니까 비자 없이 입국을 했거나 뭐 가령 뭐 위조를 해서 들어왔거나 이제 그 뭐 체류 자격 없이 취업을 한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짜리도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똑같이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자를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과태료 부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벌금에 대한, 이제 과징금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고용법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그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지 않고 들어왔거나 그 뭐 취소된 자를 뭐 고용을 했거나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데,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서는 벌금보다는
불법 외국인을 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이 제한이 된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외국인을 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3년 동안 합법 외국인을 이제 못 쓰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이제 적발된 내용을 가지고 그 고용부가 국토부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 참가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외국인을 쓰다가 걸린 현장이 1개면은 1개월, 2개 현장이면은 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도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지금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는 지금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외국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E9과 H2 같은 단순 노무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인 E7-1 전문 인력도 좀 송입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많이 활용도가 필요한 E7-3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E7-4 비자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법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회원사분들께서도 그 건설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외국 인력 활용을 적정하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외국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